네, 반갑습니다. 6월 27일 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좀 잘 버티는 듯한 느낌입니다. 뭐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코스닥 쪽이 좀 많이 내렸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반도체, 자동차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네, 그럭저럭 잘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좀 했었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내리면서 코스닥만 좀 많이 하락한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제 실적 기대주, 네, 실적이 좋아질 거 생각되는 그런 종목들에게 조금씩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자금이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방향을 잃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2분기 끝나가는데 이제 뭐 반기도 끝나가는데 실적 기대감 또 3분기 좋아질 것 같은 종목들 이런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네, 뭐 양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아래쪽 꼬리 달려있는 모습 괜찮고요. 옆으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서서 넘어가도 괜찮죠. 지금은 단기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아, 왜 급등이 안 나와요? 왜 빨리 안 올라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지난 4월 말 여기 시점 계속 참고하셔야 됩니다. 데드크로스 나오고 나면요, 일단 지지선까지 들어온 다음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은 예상할 수 있지만 위쪽에 저항대가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눌려서 가는 흐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저항대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기 쉬워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2600포인트의 저항이 있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한 2580이나 75포인트 아니면 지금 현재 위치 정도로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들어오고 나면은 골든크로스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황이 좋아지면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데드크로스 나오면은 어느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생각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침에 좀 밀려있는 모습들을 조금 그래도 회복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죠. 오늘은 이제 자동차가 또 올라가면서 분위기 좀 잡아준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아침 일찍 좀 들어가시거나 여기 아래쪽 있죠? 이런 라인에서 좀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상황을 좀 보면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중간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후 늦지막히 대응하시는 것이 조금 유리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 하락인데요. 이게 2차전지 쪽 하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에 2차전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밀려내는 모습이어서 지금 2차전지 엔터주 같이 밀리게 되면요, 코스닥 시총 상위는 무너지는 형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부담을 좀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2차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가가 좀 밀려있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수급 한번 볼게요. 오늘 수급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코스닥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외국인 매도가 쭉 진행된 모습이고요. 지금은 조금 진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유지가 돼줘야지만이 이 정도 상황 유지되는 거고요. 만약에 오후에도 모르겠다, 더 팔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지금 매도를 또 확장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는데 금융투자가 일단은 아침에 쫄아가지고 매도를 좀 했다가 지금은 뭐야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 다시 들어오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지 않고 이 금융투자 매수만 딸려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환도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변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하시는 데는 조금 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은 어차피 조정 국면이고요. 조정의 끝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실 필요가 없고요. 매매 같은 경우 오후 늦지막히 대응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삼성전자는 그래도 플러스 국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쪽 매수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 좋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오늘은 데드크로스 나올까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모르죠. 막판에 또 끌어올려가지고 꼬리 달아주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요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오늘 셀트
셀트리온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들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은 좀 많이 하락한 모습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계속 하락하는 모습도 전환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또 많이 빠지네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오늘 좋습니다. 현대차가 1.75% 상승하면서 계속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기아 좋고요. 현대모비스 오늘 2% 상승 쭉 다시 올라오죠. 얘는 요 밑에 쪽 22만원 아래쪽 또는 22만원 이 정도만 나오면 그냥 매수하셔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도 움직임 오늘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 역마진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왔죠.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네, 역마진이라는 것은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그 비용 지출이 오히려 거꾸로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수익성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전력 크게 끌어올렸는데 요거는 2만원 넘어가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 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아요. 뭐 굳이 따라가실 필요 없고요. 유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실적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강원랜드도 오늘 좀 올라와요. 네,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 반등이 나왔는데 마찬가지겠죠. 실적 발표 나올 때쯤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형성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는 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크게 뭐 걱정하실 만한 건 없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조선주들도 다시 올라갑니다. 그죠? 네, 조정이 좀 나오는 더 싶었는데 다시 또 올라갑니다. 얘네들도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지금 에코프로벤 4%대 이렇게 빠지면 모양이 되게 안 좋아지네요. 네, 4%대 에코프로가 지금 4.7%대 이렇게 하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영향받아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빠져 있고요. LNF 지금 2.79% 하락 중입니다. JY페인터 같은 경우도 단기 조정, 이제 이거 조정 들어갑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조정이 좀 깊게 들어갈 수 있겠죠. 11만원대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 양상에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저라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그런 관점으로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M 같은 경우도 밀리긴 했습니다만 얘는 지지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큰 걱정 안 하셔야 되지만 JYP 같은 경우는 약간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포스코 DX는 또 올라갑니다. 네, 요건 또 청개구리 같죠? 네,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뭐 크게 올라온 종목들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감들, 특히 엔터주들 움직임들이 조금 약세 보여서 오늘은 그다지 썩 훌륭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천당제가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이네요. 네, 이런 모습 조금 있고요. 뭐 특별하게 나타날 만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바이오, 그 다음 2차전지, 네, 그 다음에 엔터, 이런 쪽이 약세를 골고루 보이고 있어서, 시총 상위에 있는 코스닥 종목군들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수모를 겪는, 그런 시점이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별주 움직임 한번 볼게요. 오늘 등락 현황에서는 하락 종목이 더 많겠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378개 상승이고요. 477개가 하락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99개네요. 한 600개가 상승이고요. 890개가 하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니까 아마 오늘은 계좌가 좀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와이어블, 엑스페릭스 이런 종목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시총이 워낙 작아요.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드리기 좀 어려운 종목이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ADM 코리아 처음 봐요. 네, TS 트릴 뭐 이거, 네, 그 다음에 기가레인 뭐 대체적으로 그냥 네, 보시면 네, 올라오는 시점에서 약간씩 이제 시총이 크지 않은 형태의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이 움직였다 보시면 되겠죠. 동국홀딩스 오늘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종목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오늘 18개나 됩니다. 그래서 나름 또 상승한 종목들도 제법 있는 것 같다 판단이 드네요. 상승 포인트는 1.79 높지는 않습니다. 높진 않은데 그래도 1.79, 1.8% 정도라면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판단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하락률 보시면은요, 오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13% 하락했고요. 브릿지 바이오테라 이런 것들, 컴투스 홀딩스, 게임주 좀 약세 좀 있네요. 인성정보, 아이크래프트 등등등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오늘 주가가 한꺼번에 뚝 떨어진 모습으로 진행됐습니다. 근데 꼬리 달고 올라가니까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네. 인산가가 이제 주가 좀 하락세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현대건설 우선주 어제 신나게 올랐는데 오늘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하락 포인트 보시면은요, 오늘 2% 됩니다. 그래서 1.8,
상승이고요. 2%대 하락이니까 한 0.34 정도 하락일 것 같은데 코스닥 종목이거나 2차전지 쪽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신다면 오늘은 낙폭 자체가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계좌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 또 코스피 쪽이냐 코스닥 쪽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오늘 계좌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GV는 오늘 아침에 잠깐 플러스 나왔었는데요. 지금 일단 낙폭은 여기서 진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 없어 보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면은요, 유상증자 이후의 충격은 다 흡수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등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여유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맞겠죠. 네.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 기관적 움직임 살펴보시면 한국전력 매수 많이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이렇게 얘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얘네가 주축 3인방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자동차 대형주를 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적인 종목도 있잖아요. 뭐 현대위아라든지 또는 뭐 화신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부가적인 부품주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주된 어떤 포지션은 얘네다. 네, 이 3인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오는데 아직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관들 움직임, 금융투자 움직임을 좀 더 확인해 보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 매도가 좀 많이 나와 있죠. 자, 외국인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삼성전자, 벌써 800억입니다. 이 정도면은 또 계속 들어오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잘 일단은 붙잡아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더 매수를 집어넣어 준다라면 삼성전자 순매수 계속 확장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가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매수 많이 하고 하이닉스 매도 친다. 자, 약간의 키 맞추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차익 실현 들어가는 모습이라 보셔야 되는데 뭐 당장은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식이고요.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쪽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매도는 역시 뭐 오늘 하이브 매도 좀 있고요. 포스코 퓨처에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LG화학 등등등 해가지고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어제 올라온 거 다 까먹었네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터주, 2차전지 쪽 그런 쪽에서 외국인 매도도 같이 나오고 있다. 즉 수급상에서 빠지는 형태에다가 시장의 어떤 약세 국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들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요, 다른 건설주들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건자재 쪽이라든지 건설주들 움직임도 나쁘지 않아요. 철강 쪽이라든지 뭐 페인트 뭐 이런 리오프닝 아니죠. 리모델링, 그 다음에 재건축, 이런 쪽에 움직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은 유지만 잘 하셔도 별 문제 없겠다 생각은 됩니다만은, 종목이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거나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들은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드리고요. 일단은 오후까지 느긋하게 보세요. 조정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요. 매매는 느긋하게 천천히 들어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오후 2시부터입니다. 오늘 14시부터 무료방송 또 진행되니까요. 오셔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 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가 14시에 무료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